10만 원이면 그 가짜의 나라에다 진짜를 쫙 퍼뜨릴 수 있는 거예요. 남북회담 때 북한 대표단 단장이 대북 삐라 좀 보내지 못하게, 천안함 폭침 그것만 안 보내면 인정해주고 할때 그 정도로 애를 먹는 거예요. 북한의 사상교육이 이 종이 한 장에 한순간에 무너지니까요. 백전백승보다 진짜 더 멋있는 거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다. 그게 바로 입니다. 북한 과학원 연구원을 있다가 탈북하였고, 나만 삐라보고 탈북했습니다. 결정적인 동기가요. 한국에 와서는 그 라디오 인터넷 없는 그 유일한 폐쇄 속에 나처럼 깨닫게 해주려고 먼저 제가 수혜를 입었으니까 민간인으로서 탈북자로서 최초로 대북 풍선을 개발해서 특허 제가 청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자격증을 가지고 대북 풍선하는 북한동포 직접돕기운동 대표입니다. 어떻게 북한동포를 직접, 풍선밖에 직접 도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동포 직접돕기운동 대표 또는 대북풍선 단장 이민복입니다. 대북풍선은 어떻게 보내며 어떤 종류가 있나요? 대북풍선은 말 그대로 풍량에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바람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또 띄우는 거는 수소라는 이 세상에 가장 가벼운 물질을 내 가지고 띄워서 보내는 정말 평화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대북 풍선에는 전단을 주로 담고요. 삐라라고 그러죠. 그 삐라뿐만 아니라 여기는 무엇이든 달 수 있어요. 약을 달면은 약부제가 되고요. 식품을 달면은 식품구제가 되고요. 의료를 달면은 의료구제가 되고요. 이런 종합적 수단입니다. 흔히 전단을 보내기 때문에 대북 전단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종합수단입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걸로 보내는 이 전단이 어떤 것이냐? 전단인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아날로그 전단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아날로그 삐라. 옛날에는 이렇게 종이로 보냈죠. 지금도 종이로 보냅니다. 근데 제가 종이에서 비닐로 혁신입니다. 물에 안 젖고요. 탈색 거의 반영구적이고 이거보다 한 10분 제일 가볍습니다. 근데 왜 이걸 또 보내냐? 여기는 사진이 잘 인쇄가 안 된대요, 비닐. 그래서 이렇게 야밤 사진 종이로 들여서 아날로그 삐라라는 게 이런 겁니다. 직접 볼 수 있는 거죠, 옛날처럼. 그 다음에 또 개념이 뭐냐면은 그냥 이런 것만 삐라냐?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디지털 삐라라고 합니다. 영상을 담아 보내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USB, 그전에는 CD를 보냈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북한도 USB 시대에 들어가가지고 USB를 이렇게, 이건 디지털 전단이라고 합니다. 이건 아날로그 전단이라고 합니다. 이 아날로그 전단 중에서도 이렇게 종이 전단하고 비닐 전단이 다른데 이렇게 그 차이가 이게 혁명입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요. 물에 떨어져도 이건 다 주저앉지만요. 깔아앉지만 이건 깔아앉지도 않고 또 젖지도 않고 거의 반영구적으로 보존됩니다. 제가 좀 그 한 15년, 20년 산속에 제가 과학자 습성이 돼가지고 산에 떨궈서 이게 얼마나 탈색되는가를 봤어요. 한 15년 전에 거의 20년 가까이 된 삐라가 어떻게 탈색되는가, 얼마나 견딜성이 좋냐. 사실은 이거 무게 차이가 이게 10분질밖에 안 돼서 많이 보내는 것도 있지만요. 물론 가격은 좀 비싸지만 그래도 가성비가 좋습니다. 이 질이 종이보다도 견딜성이 한 100배 이상은 더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주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북풍선 진짜 실물, 아마 이게 처음 내가 유튜브 방송에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중간형입니다. 이거 더 큽니다. 큰 것도 있고 좀 작은 것도 있는데 중간 형태로 가져온 겁니다. 여기 한 3만 장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바람 좋을 때는 이 고공 5촌에서 터지면은요, 세계 군을 도포하고 날아갑니다. 정말 멋있죠. 10만 원이면 세계 군에다가 그 가짜의 나라에다 진짜를 쫙 퍼뜨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가성비 최고죠. 그래서 북한 당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천영우라는 그 이명박 정권 때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인 분이 그때 천안함 폭침 이명박 정권 때 일어나지 않았어요. 인정 하도 안 해가지고 남북회담 때 다 거짓말하고 하는데 화장실에 천영우 수석이 화장실 들어가는데 북한 대표단 단장이 따라 들어오더래요. 그러더니 조용히 그러더래요. 그 천안함 폭침을 인정할 듯이 표현하면 그 대북 삐라 좀 보내지 못하게 보내지 말아달라고 말이야. 천영우 당장 전화해 보세요. 그분이 와, 이게 이 대북 삐라가 이렇게 위력한가를 그때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그렇게 고집쓰고 인정할 듯하면 그것만 안 보내면 인정해주고 할 딸 눈치를 하면서 그것만 좀 보내지 말아달라고. 그 정도로 애를 먹는 거야. 왜? 그 7, 80년 거짓말을 쌓아나온 그 수령 우상화나 북한의 그 사상교육이 이 종이 한 장에 한순간에 무너지니까요. 그 한순간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어려운 것 같지만요. 우리 북한에 살아봤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질 말을 진리를 여기다 담았습니다. 대북전단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요? 그냥 이게 무슨 한 게 사회현상이고 그냥 소란 피우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흔히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결정적인 겁니다. 실제 아는 사람들은 핵무기보다 더 유력한 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갑제닷컴이나 많은 대북 전문가들은요. 핵무기보다 북한을 상대로 할 때는 정말 이거는 비대칭 무기라고요. 북한에 핵무기 있다면 우리는 대북전단이 있는 거예요. 왜 대북전단이 그러냐? 좀 성경에 얘기하게 되면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쓸어눕혀가지고 그 블레셋 군대를 싹 멸망시켰다는 게 전 세계적인 최고의 싸움꾼 비교를 하는데 그거나 똑같습니다. 다윗의 물맷돌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전법에 대한 게 있잖아요. 백전백승, 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근데 백전백승보다 이게 손자병법에 나오죠. 백전백승보다 진짜 더 멋있는 거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다. 그게 바로 대북 풍선입니다. 왜 그러냐? 북한의 변화는 우리가 물론 힘이 있습니다. 전쟁은 우리가 100번 이깁니다. 근데 전쟁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도 안 죽고 북한 군대를 싹 절멸했다도 우리 동족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그렇게 죽을까봐 그 3대 세습이 그렇게 유엔 제조하고 국민들이 수백만 굶어 죽어도 핵을 만들어 온 거예요. 자기 살라고 그러는 거지 공격용이 절대 아닙니다. 그 핵을 만들어 온 건데 우리가 쳐들어갔다 합시다. 나 죽을 때 나 터뜨리겠어 하면은 뭐 북한에서 터졌다 해도 북한 그 우리 조국 안에 그러니까 원래 전쟁하는 방법을 하면 안 되긴 하지만 실적으로 능력 있다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나머지 방법이 평화통일인데 대화해서 되나요? 통치자하고 뭐 경술에 지원하고 육자회담하고 우리 정부가 얼마나 도와주고 그냥 우리 공무원 바다에 빠진 것도 아이고 화형시켜서 죽였는데도 아이고 월북하려다 그렇게 한 거라고 그러고 탈북자 넘어온 것도 그냥 잡아당기고 그러면서도 좋은 말 못 들었죠. 삶은 소대가리 특등 모조리. 왜? 저 통치자하고 다 하나 해가지고 평화통일 전에 공전경련이라도 하자, 싸우지 않게 하자 뭐 이런 건데 안 되잖아요. 역사가 보여줬죠. 그 입장에서도 3대 세습이 자기 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내놓겠어요? 여기 기껏해 5년짜리 대통령이 영구적으로 3대까지 해먹는 사람 그 이해관계 그거 물러나겠어요? 그게 안 물러나죠. 북한 국민이 다 죽어도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다 죽어도 괜찮다고. 우리 군대하고 몇 명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악독한 정권하고 무슨 회담이 돼요? 그런 방법이 없느냐? 왜 또 일어나지 않냐? 우선 첫째로요. 북한 변화는 북한 사람에 의해서 변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소련이 소련 사람에서 변화됐습니다. 고르바초프를 통해서 에리츠를 통해서. 중국도 등서편을 통해서 지금 시진핑께서 지금 변화된 겁니다. 북한에 비해서는 완전히 개방된 나라입니다. 외국 나라에 시집도 갈 수 있고 유학도 갈 수 있고 다 개방된 거죠. 오직 정권 통치하려고 좀 특징한데 북한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도 북한도 북한 사람에서 북한이 변화되게 해야 되는 거다. 근데 이게 전제가 있죠. 라디오 인터넷을 막아놨어요. 이 자각해가지고서는 북한 사람에서 북한이 변화될까 봐. 그 통치자 3대 세습은 살기 위해서 그럼 전략 쓰는 게 핵무기도 만들고 또 핵무기보다 무섭게 지금 유지한 게 뭐예요? 폐쇄입니다. 그 증거가 라디오 인터넷이 없는 유일한 나라라는데요. 달나라에도 지금 다 됩니다. 근데 북한만은 안 돼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북한 주민들이 자각해가지고 변화될까 봐. 그럼 우리 전술이 뭐예요? 그 폐쇄를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뚫고 북한 주민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비행기를 띄우겠어요? 전쟁 아니게 되면 또 할 수도 없지만 설사 그렇다 해도 전쟁 행위죠. 스텔스 기타 해도 가까이 오면 다 걸린다고요. 여하튼 이게 합법적인 게 못 돼요. 평화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평화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레이더에도 안 걸리고 소리도 들리지 않고 열도 나지 않고 육안으로도 안 보여 5,000m 이상 떠가기 때문에 대북 풍선밖에 없다고요. 이 결정적인 거라고요. 그래서 이걸 알아가지고서는 북한에서 결정적으력을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거 잘 보여주려고 대풍선 법까지 만들었댔어. 반대법까지 우리 남한에서 왜 통치자하고 뭔가 될 것처럼 생각해가지고요.
안 되는 거 알아도 여 사람들이 속지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식해가지고 될 것처럼 생각한 거 하나 있고, 알면서도 사실 알면서 하는 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당해피스 왔을 때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5년 임기 때 인기, 국민들이 전문가들이 아니거든요. 김정일하고 지금 회담하고 김 부장하고 회담하는데 우리 평화로 간다고. 그래서 노벨상 받을 때 있잖아요. 핵무기 걱정하지 마시라고. 북한은 능력도 없고 내가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누가 책임져요? 노벨상 탐 끝이에요. 오히려 지금 영광으로 지금 빛나고 있어요. 우리 국민이 가짜와 진짜를 가리지 않으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에 뭐가 되겠습니까? 대북풍선도 그런 상황에 있어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인도주의적이고 싸우지 않게 통일할 수 있는 방법, 정말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엄청 오해를 하고 있다고요. 국민 오해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그렇고요. 막 법을 다 만들 형편이니까 원수처럼 만들어놨어요. 물론 북한 사람에서 북한 변화돼야 된다. 북한이 그래서 깨우쳐야 된다. 깨우치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네. 라디오 인터넷을 막아놓고 못 들어가게 하니까. 폐쇄가 특징이니까. 그 폐쇄를 거뜬하게 뚫는 게 이거인 거예요. 여기다가 그 가짜라는 걸 알려주면은 북한 사람들이 자각해가지고, 북한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라 나도 들고 뛰지 않았어요. 그렇게 충성한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는 거고. 북한 상대가 뭡니까? 상대가 특징이 두 가지 있어요. 특징이 뭡니까? 다른 나라에 없는 거를 특징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공산과에서도 없는 거를 북한 특징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폐쇄하고 수령 우상화예요. 무슨 근거냐고. 폐쇄는 라디오 인터넷이 없는 유일한 나라라고. 이 증거 있잖아요. 그리고 수령 우상화라는 뭐냐? 신격화시킨 거거든요. 신정이에요. 정치적으로 말하면 신정이라고 그러고, 흔히 정기적으로는 우상화라고 그러는데, 일반 사람들이니까 신정시킨 게 신의 정치라는 거예요. 무슨 근거야? 수령이 신격화시켰다고. 북한은 헌법이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그거 이상 뭐 대통령도 못 올라가지만요. 북한에는 북한 헌법 위에 진짜 법이 있어요. 당의 10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수령을 신격화, 신조화. 이게 신이니까 그 말씀은 절대적으로 무조건 받들어야 합니다. 이거 이상 정확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북한은 폐쇄와 신정, 수령을 우상화한 나라예요. 근데 이 폐쇄는 라디오 인터넷 없을 만큼 이렇게 폐쇄해놓았어요. 북한처럼 폐쇄된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왜 폐쇄하느냐? 수령을 신정화 시켜가지고 하려는데 그 신정을 가만히 보면 새빨간 거짓말인 거예요. 크게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 신정의 주축이 뭐냐면, 북한 들어가면 평양에 개선문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다 먹고서 나폴레옹 개선문을 만들었는데, 김일성은 왜 그보다 더 크게 만들어놨는데, 평양에 있는 개선문이요. 일제를 자기가 타도하고서는 나라를 해방시켰다고. 이렇게 해서 그걸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해방시켰으니까 너희들 태어나게 해줬고, 그 다음 3년 있다가 제일 강한 미국 놈들이 침략, 6.25 전쟁 있잖아요. 침략이 들어올 때 이걸 막아줘서 너희를 살린 어버이야. 근데 뒤집어 보세요. 침략은 김일성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 해방시킨 거는 미국이 싸우다 힘들어가지고 원자탄으로 일본을 이긴 거 아니에요. 철천지 원수 미국이 해방시킨 거고, 수령이 아니라. 수령은 완전히 사기꾼이고, 6.25는 김일성이 일으켰으니까 완전히 전범자 아니에요. 미국이 무슨 일으켜요. 미국 때 철수였는데. 근데 이런 새빨간 거짓말로 수령을 위신 높이는 신격화, 신정화하는 그 나라에 이게 진실을 알려줘 보세요. 모든 사람이 알아보세요. 그럼 만세 부르겠어요? 그럴까봐 라디오 인터넷을 막아놓고, 지금 한류점 들어온 거 가지고 그거 전파하는 놈 총살하. 10대 막 진짜 총살하잖아요. 그거 전파하는 놈 총살한다. 그거 반 사람 15년 징역. 그러니까 나만 말씨 쓰고 나만 옷차림했다고, 머리 흉내냈다고 3년 징역.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자기 조국에 나만 그런 나라인데 왜 이렇게 원수처럼 봐요? 그거 이해하면 모르겠어요. 그만큼 자기가 새빨간 거짓말로 이렇게 신격화시켜가지고 운영하는 나라거든. 폐쇄시켜놓고. 요거를 알려고 하니까 라디오 인터넷을 없으니까, 대북풍선으로 뇌에 안 걸리니까, 어떤 수단으로든 못 잡으니까, 열 추적, 서리 추적, 유관 추적이 안 되니까 이걸로 보내면은 그 겉들이 들고 들어가는 게, 값싼 10만 원이면 3개군을 쫙 덮어씌우는 거. 100개 날리면 북한 전 지역 다 뒤집어 씌우는 거. 얼마나 가성비 좋아요. 여기 전투기 한 대 값이면 놔주면 북한 아야 그냥 덮어시키겠어요.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런 아주 가성비가 싸고 정말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대풍선을 보내면은 정말 피 안 흘리고 통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요. 이거를 너무 이렇게 성경에도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하나님들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들은 내가 진리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다고. 그 말이 딱 맞는 얘기예요. 이렇게 좋은 건데 이걸 아주 악마처럼 이해를 하는데 왜 이게 악마화됐느냐. 이게 아주 나쁜 것처럼 아주 국경연선의 주민들을 설환시키고 남북관계를 해치는 것처럼 말하는데 정말 이건 영적으로 보면 악마. 사기꾼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짜 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상을 왼손을 모르게 하게. 정말 99%를 제가 날립니다. 제가 나가서 싸우는 거 봤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는 걸 내가 기술적으로 정확히 얘기해 줄게요. 가짜와 진짜가 얼마나 다른가. 이거 아마 이 방송에서 처음일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요.